다음 개념 볼게요. 보면 알기 쉬운 말들이에요. 직교와 수직 이등분선. 직교는 90도로 만난다. 직교예요. 직각으로 만난다 이런 거예요. 두 선분이, 그러니까 두 직선이 90도로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직선이 있었다고. 이게 이제 90도를 이루었어. 그러면 얘는 직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교한다. 그러고 직교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모양일 수도 있는데 이 모양을 유난히 좋아하더라고 우리 애들이.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된 모양. 직교.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수선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AB는 CD의 수선이다. 수선은 뭐의 줄임말이 있냐면 수직인 직선이다. 혹은 수직인 선분이다 할 때 수선이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CD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B의 수선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선이 되어주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 2등분선은 수직하면서 2등분까지 하면 수직 2등분이에요. 별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직선이 AB 3분을 여기 A 있고 여기 B 있는데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가르고 지나가면서 여기가 90도면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 이러면 우리는 수직 2등분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특별한 개념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선의 발. 요 지점. 서로가 서로에게 수선이 되는, 수직이 되는 이 지점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불러요. 자, 읽어볼게요.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L의 수선을 그었을 때, 지금 저거대로 그림을 다시 그려주면 L이라는 선이 이렇게 있으면 L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이 있어. 거기서 여기에 수선을 그리면, 이렇게 수선을 그리면 이 수선하고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수선의 출발점, 시발점, 이거를 수선의 발이라고 해요. 시작하여 출발하는 점, 출발점이라고 여러분은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 같은 말, 그걸 우리는 발이라고 불러요. 왜? 너무 써놓고 보니까 좀 이상해요? 출발하는 그 지점, 발하는 지점, 발도라는 말 하나? 칼을 뽑는 걸 발도라고 하는 거예요. 발도 몰라요? 알아요. 이거 발, 여기가 수선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발하는 지점,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이게 P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돼요. 수선의 발까지, P에서 수선의 발까지가 거리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보면 이거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때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요. 자, 보자. 문제 풀어볼게요. 6번. 자, AB와 직교하는 선분을 한번 써보자라고 했어요. AB와 직교하는 선분. 뭐예요? AB와 직교하는 선분? AB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2번. 점 D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점 D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뭔지 말할 수 있어요? 점 A라고 쓰는 거예요. 3번. A와 BC 사이의 거리 몇 cm? 4cm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어려움 없이 넘어갑시다. 6-1번.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보자 라고 했어요. 기억. AD는 BC의 수선인가요? 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쵸? AD랑 BC가 지금 수선이죠. 여러분 눈에 여기 수직 했으니까 AD와 BC는 수선이 맞아요. 자, 니은 보자. A와 BC 사이의 거리는 몇이다? 12cm. 맞죠? 이것도 맞아요.
디귿 C와 AB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13인가요? 모릅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그림상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는 이 선의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요게 거리란 말이야. 근데 이 선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게 13mm는 없어요. 왜? 13보단 짧죠. 이게 13이니까. 13보단 짧아요. 13이 더 길어요. 최단거리가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기억 니은이다. 자, 쏙쏙 개념 익히기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려운 개념은 딱히 없는데 여러분이 헷갈려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봐봐, 어떤 L 직선이 있어요. A가 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다라고 해요. 위에 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위에 있지 않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뭔 줄 알아요? 이거예요. L보다 위에 있는데요, 쌤. A가 이런 위에 있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아래에 있는 거니? 아니에요.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위에 있냐, 위에 있지 않냐만 구별하는 거예요. 위치상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직선 상에 놓여 있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하는 거예요. 직선 상에 놓여 있으면 위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지 않다.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래요. 높이를 말하는 위아래가 아니에요. 알았죠? 직선상, 경로상에 있으면 위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어떨까요? 점이 평면 위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역시 평면상에, 평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위에 있는 거고요. 평면을 벗어나 있으면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쌤 아래에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평면상에, 그러니까 위에 있거나 포함됐거나 아니면 안 됐거나,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OX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높이가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자. 쉽게 될 겁니다. 자, 보자. 점 A는 L 위에 있다? 아니죠. 위에 있지 않다. D는 L 위에 있지 않다? 오케이. 디귿. L은 B를 지나지 않는다? 에이, 지나는데. BC는 같은 직선 위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나가라. 됐죠? 밑에 1-1번 평행사변형에서 다음을 구하세요. 이랬어. 1번 BC 위에 있는 꼭지점 뭐예요? BC 위에 있는 꼭지점 점 B, 점 C 이렇게 쓰면 되고요. B를 지나지 않는 변 뭐예요? AD랑 CD는 B를 지나지 않는 변이에요. 자, 이걸 쓸 때도 아까 말했지만 알파벳 중에 빠른 알파벳을 먼저 쓰는 거예요. AD, CD. 알았죠?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2번 면 ABFE 위에 있는 꼭지점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좀 귀찮아도 다 써야 돼. 점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자, 2번 꼭지점 C를 포함하는 면. 야, 여기 C를 포함하는 면.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면 ABCD. 그 다음에 면 BFGC. 면 CGHD. 이렇게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 점을 포함하는 면을 쓰고 싶어. 그러면 요런 면이 있을 건데 이 면의 알파벳 중에 가장 빠른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A, B, C, D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꼭 그래야 되냐? 그건 아닌데 여러분 편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채점 같은 거 할 때. 답지 같은 거 볼 때. 자, 그 다음에 요 면이 또 포함되어 있죠. 요 면. 요 면.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알파벳이 제일 빨라요? B가 제일 빠르죠? B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B, F, G, C. 그럼 마지막으로 요 면이 있는데 요 면에 있는 알파벳 중에 가장 빠른 알파벳은 C예요. 그래서 C